TBS 뉴스 이노베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노베이션 5월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매년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언제나 환희심 나고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어린이날과 겹쳤습니다. 오늘 하루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면서 동시에 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위하는 날이니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은 특집 대담으로 부처님 오신 날도 봉축하면서 또 어린이 포교에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스님을 모셨습니다. 어린이 포교의 대가 달인으로 꼽히죠. 평창 극락사주지 자용 스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나와주신 자용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용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린이 포교의 달인이죠. 대가고. 달인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 달인이 아닌가요? 아, 잘 못해서 오래 하신 거예요? 어린이 포교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 포교 이러면은 그냥 입고로 자용 이렇게 다들 알고 네, 계신 거죠. 뭐 그냥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해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상당히 이렇게 좀 마음가짐이 남다르시지 않습니까, 스님도? 늘 제가 이제 제 스스로도 음, 이 땅에 태어나서 음, 또 스님이 되어서 예, 부처의 길을 가고자 이제 부처님 길을 가고자 서가모니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 더욱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이에요. 아, 그 부처님 오신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되면 예, 자용이라는 사람이 부처가 되면 제 생일을 또 해주시겠죠. 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용모니불 예, 이렇게 전경륜 모니불처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 또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그 날을 우리는 이제 당연히 모든 걸 준비해서 봉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시간은 좀 조용한 편이고요. 예, 오전에 관 부처님 목욕 의식부터 공연까지 다 이렇게 극락산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극락사도 아주 그 부처님 오신 날 또 아이들과 함께 막 행사도 많이 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못마땅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 서로 대화도 안 합니다. 불신하고 이 말법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양극단의 시대. 스님도 참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어쨌든 좀 안타까우시죠 여러 가지로 요즘 시대 상황이. 그렇죠. 부처님께서 오시었던 그 뜻을 우리 불자들은 서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나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 물질은 풍족한 시대가 됐지만 예, 마음을 나누는 거는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마음을 나누는 거는 예,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없을 때는 더 누군가에게 베풀고 근데 지금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께서도 우리 절 신도 많이 챙기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불교 방송을 이렇게 청취하시고 애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절에서 다 해요 이런 말들을 흔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다 하시지만 불교 방송에서도 꼭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불교 방송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각박해진 세상 이야기는 예. 부처님 오신 날로 해서 우리가 각박하고 세상을 서로 도와주는 걸로 좀 바꿔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스님은 요즘에 사실은 BBS 불교 방송 만공의 자문위원장을 네네.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뭐 룸비니 동산을 시작해서 최고의 하루를 하셨다가 잠깐 안 했다 또 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죠.
이제 제가 역사를 네. 불교 방송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 개국할 때는 눈미동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코너로 시작을 했었고 제가 4대 때부터는 진행자가 되어서 예. 23년간을 진행을 했죠. 이야, 예. 눈미동산을 예. 23년 진행하고 그리고 23년 진행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눈미동산은 데일리로 네. 해가지고 매일 그 공개 방송도 봉은사, 조계사 뭐 할 거 없이 좋은 곳에 가서 네. 애들과 함께 공개 방송도 하고 연합 캠프 여름 불교학교 같은 걸 개최할 때도 예. 가서 공개 방송으로 직접 해서 정말 수많은 친구들에게 부처님 마법을 전하고 즐겁게 해주면서 부처님 법을 전하면서 그래서 어느 해인가 23년간 진행했을 때 이제 방송 그만하시오 이래가지고 네. 다 나갔다가 다시 또 어린이 포교하는 사람은 방송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그때서부터는 눈미동산이 아니고 청소년 프로그램 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하다가 또 이제 이제 우리는 사장님께서 바뀌시면 예. 그게 조금 많이 유동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고의 하루라는 또 프로를 만들어서 한 몇 년 예. 진행을 하면서 최고의 하루 할 때 되게 좋았었죠. 11시부터 12시까지 하다가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로 바뀌어서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만공회라든지 또 제가 그 함께했던 가수분들과 라이브로 해가지고 뭐 김희진 씨, 박창근 씨 청취자들이 너무 좋아했던 그런 가수분들 예, 그리고 이제 김희진 씨는 지금 현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불교 방송에서 신심을 키웠던 그렇게 하고 최고의 하루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또 2시 4시 좀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주병선 씨랑 또 네, 2시 맞아요. 4시 또 주병선 씨랑 하다가 또 어렵다 해가지고 전 토요일 일요일 또 주말 갔다가 이제 또 망공에 본격적으로 망공의 그 청취자분들 공덕주님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망공회를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해서 10시 11시에 또 갔잖아요. 복짓는 공덕 그러다가 또 이제는 9시 10시가 청취자층들이 자용스님 너무 많이 보고 싶어 한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고 다시 가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갔죠. 9시 10시 밤 얘기하시는 거죠? 밤에 네, 9시 예전에 당신과 함께 자용입니다. 당신과 함께 자용이라는 그런 저기로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이 이제 항상 열정적으로 맡은 일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공의 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들고 얘기하실 때. 네, 그렇죠? 저는 제가 지금 35년째 불교 방송을 하루 토요일 일요일도 망공회 때는 늘 나가 있으니까 1년 365일 망공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거짓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짓은 그 망공회 공덕주님들한테 거짓으로 대한다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진실 그다음에 망공 회원분들 단돈 10,000원이라도 하실 때는 정말 그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모아서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작아서 스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실 때 제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정성껏 주시거든요. 그렇게 정성껏 주신 분들에게는 저도 그 정말 부처님 마음 정성으로 다하지 않고서는 가식으로 하면은 공덕주님들이 먼저 알고 계세요. 스님 피곤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망공의 법회를 한다거나 망공의 그 홍보할 때는 정성 다해서 해드리고 또 아무리 조금 주시더라도 정성 다해서 받아와서 축원 기도해드리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면서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포교의 대가로서 이 어린이날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동안? 그동안에는 이제 어린이날은 저희 극락사는 연화유치원은 60년이 넘은 전통이 있는 유치원인데 지금 코로나 때 저희가 잠시 휴원을 하고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돌봄센터로 돌려서 초등학교 돌봄센터 아주 평창읍에서 그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돌봄센터 친구들한테도 어린이날은 다 선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선물 다 주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유치원 내년부터는 이제 유치원생들이 부처님 오신 날 본격적으로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유치원을 운영할 때는 부처님 오신 날 찬불가에 맞춰서 율동도 신도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공연도 보여드리고 부처님 일대기 연극도 보여드리고 뭐 그 다양하게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날 행사를 따로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그 법당에서 또 야외 저희 극락산 야외 무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부처님 오신 날 연화유치원 졸업생, 동문, 연화유치원 동문들이 신도도 많죠. 네. 아 자기가 또 아들 데리고 그렇죠. 오고 막 네. 이러겠네요. 2세 데리고 오고 2세도 또 저를- 연화유치원으로. 그럼요. 네. 그래서 예. 어린이 포교는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각 절마다 다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는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저출산이니까 유치원 다 문 닫자.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각 사찰 본사 주지 스님들뿐만 아니라 예. 종단에서도 어. 유치원을 살려보자라는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고 제가 그 유치원 연화유치원 같은 경우 400평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다시 그걸 헐어내고 신축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만 유치원을 신축하려고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신축은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법이. 예,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인가 보죠. 예, 그렇죠. 신축은 허가가 안 되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재원은 허가를 해준다. 다시 그 다시 저희가 짓는 지금 거요? 휴원계를 했기 휴원이니까. 때문에 예, 그렇게 한다. 그래서 400평이라는 그 저기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때는 조그맣게 지으면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요거를 종단 차원에서나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말사에 있는 유치원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예. 큰 스님들의 그 염원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쓴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염원이 있었으면 예, 좋겠다. 염원이 있으면은 불교 유치원들이 문 닫지 않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는 천주교, 불교 아니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숫자 규모 아니, 면에서 아니 지금 예. 평창이라는 동네가 평창에서 예. 옆에 천주교가 네. 제일 먼저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거든요. 일렬로 쭉 있어요. 저희 예. 일렬 쭉 있는데 여기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안 닫아요 문을. 근데 저희만 지금 현재 휴원을 했어요. 저희한테 휴원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 기독교 천주교에 있는 애들이 우리 유치원에 올 애들이 그리 다 갔어. 그래서 여기가 평상시에는 30명이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천주교가 80명, 어이구, 기독교가 1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불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독교 천주교가 더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불교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듣고 보니까 현실이 녹록치가 않고요. 네. 그 스님이 과거에는 뭐 서울 조계사, 약수암, 관음사, 수국사, 청수암 스님이 거쳐간 사찰은 다 어린이법회가 개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곳을 다 살려야 되는데 점점 지금은 사라지게 하면 다 안 없어, 돼요. 다 없어. 조계사는 조계사도 있는데 예. 옛날 같지 않고 아, 수국사도 있긴 있는데 옛날 같지 옛날 않고. 같지는 않다 그 예. 얘기군요. 정말 이제 조계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예. 그나마 이제 그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이 조계사 또 연계성 있게 초등학교 법회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제 지금 우리 종단에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생 친구들 젊은 불자들을 위해서 선명상 이거를 하시는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그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들어왔을 때 불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몇 명이 포교가 될까?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스님이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새싹 포교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원래 출가? 아니 초창기부터? 스님이 되어서 네. 제가 80년도에 그 하운사 강원이라는 곳에서 네. 공부를 할 때예요. 근데 그때 그 80년 10월 27일 12.7 법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큰 스님들께서 도제양성, 인재불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학인 스님들께서는 그 청소년 어린이 법회를 해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다가 이제 승가대학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 조계사나 이런데 법회를 할 때 법사 스님이 없어가지고 예. 이제 학교로 지도법사 스님들을 이렇게 모집이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수행만 하겠다라는 인식이었고 예. 그 대타로 갔었죠. 법사 스님 다른 스님이 하시는데 제가 대타 법문을 갔는데 어린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를. 스님의 법문을? 네, 법문을 듣고 너무 재미있다 재밌다고. 그러고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더 젊고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훨씬 다른 더, 스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깨끗하게 생겼었나 봐요. 다른 그래갖고 스님이 좀 문제가 많았군요. 그래서 막 네. 머리를 와서 쓰다듬고 어린이들이 그래서 오. 아 애들이 이렇게 불심을 요때 정말 깨끗한 요 동심에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저 일반 불자들 법회 이런 데 나가면 예. 아 스님은 뭐 법문이 어떠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 어린이들은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부처님은 7걸음을 어떻게 걸으세요? 막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아 어린이들에게는 청순함 그 자체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심어주면 그대로 딱 뿌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8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 법회를 했었죠. 예. 근데 스님이 지금 평창 극락사에 네. 그 연화 유치원을 이제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는데 이거는 61년에 생겼네요. 탄원 스님이 탄원 허가를 스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60년 이상 만여 명 이상의 졸업생이 나왔다는. 네네. 그러면 애착이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요. 네. 탄원 큰 스님이 계셨을 당시에 그때는 굉장히 그 인구가 많아서 네. 그 막 500명씩 그렇게 있었대요. 그 평창읍에 인구가 네. 많아서. 네. 근데 제가 갈 무렵에는 28년이 지난 다음에 아, 갔는데 원생은 7명이 있었고 7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이런 모든 게 옛날식이어서 교회나 천주교로 다 보내고 불교에는 너무 열악하게 7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유치원을 혼자서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예. 2학기 때 34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어요. 오. 그래서 추가로 모집을 한 다음에 정성껏 그 아이들에게 밥이나 이런 모든 것을 영양을 따져서 종일반 수업을 하면서 제가 직접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입에 어머님들 그렇죠. 34분의 어머님들께서 연하유치원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그 이듬해 80명을 받게 됐는데 교육청에서 들어오라 그래서 갔어요. 연하유치원이 80명 허가를 해준 적이 없는데 왜 80명씩이나 받았냐?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그 많이 받는 것도 그 문제가 네, 되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탄원 큰 스님께서 그 유치원을 허가를 받은 허가 인원 그 허가서를 띄어봤어요. 그랬더니 80명 허가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처음에. 네, 그래서 그거를 띈 거를 교육청 직원한테 갖다 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80명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장소는 협소한데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다시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400평으로 지었죠. 오. 그래서
100명, 어린이집 50명, 그래서 150명이 운영이 됐었죠. 예. 27년 동안. 27년 동안. 예. 그러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연하 유치원 출신들은 반듯하게 자라서 뭔가 달라도 다르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른 유치원하고 다르다는 말씀. 다르죠. 네. 오, 뭐 생김새가 다른가요? 아니면 저희 그 지난번에 생김새가 다른 게 아니라 생김새는 다르죠, 당연히. 예, 그 모든 인성 자체가 물건을 아낄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린이 유치원 친구들한테도 음식을 흘리거나 남기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이 공양 시간에 맨날 말을 해요. 그래서 음식은 흘리거나 남기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하니까 얘네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식판에 밥을 먹는데 예. 흘리면 다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하유치원 졸업생들은 음식 먹는 것도 너무 복스럽게 먹고 흘린 것도 주워 먹을 줄 아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그래요. 그 조금 부유한 집 자녀인데 야, 너 밥 이게 흘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주워 먹었대요. 그러니까 야, 더럽게 그걸 왜 주워 먹니? 거지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밥을 주워 먹는 게 왜 거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밥을 못 먹고 사는 집 같으면 굉장히 슬플 텐데 얼마나 교육이 잘 됐으면 남이 흘린 밥도 주워 먹는 그리고 저희 연하유치원 졸업생들은 뭐 경찰 공무원도 많고 또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대세로 나가시는 이강재 전 국회의원이요? 그분도 저 우리 연하유치원 3회 졸업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불심이 자라서 완전 불자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연하유치원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인성 교육이 안 되면은 어디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뭐가 나고 안 좋죠. 네. 예. 저도 거기 다닐 거 그랬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스님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교 유치원이 이제 어려운 입장이니까 돌봄 센터가 대안이 되나요? 그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많이 좀 다르게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돌봄 센터? 초등학교 돌봄센터는 제가 이제 평창은 군 단위, 면 단위, 읍 단위 이렇게 하나씩 줘요. 그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군이나 도나 시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제가 그 군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돌봄센터는 방과 후에 이제 어린이집 다니거나가 아니라 초등학교 갔을 때 저학년 이제 그 부모님이 같이 맞벌이로 하시는 분들 이래서 저녁 7시 8시까지 운영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돌봄센터에 이제 대기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돌봄센터에 오면 오후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돌봄센터에 오면은 여기서는 뭐 영어, 미술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해주고 그다음에 간식 주고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돌봄센터는 기독교에서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천주교에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가면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는 없어요. 돌봄센터가. 얘네들이 다 이 부처님 마당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에 갔을 때 전체 이제 아이들이 자기 이지대로 공부를 하는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학원을 안 갈 경우에 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평창 저희 극락사에다가 돌봄센터를 최초로 만들었죠. 다른 종교에서도 만들려고 못하죠. 이제 만들려고 하지만 법으로 각 면 단위 하나씩만. 하나씩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운영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불교에다가 월정사 부설 유치원도 안 돼가지고 거기에는 진부면이거든요. 거기에 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월정사 거를 해드린 거죠.
초등학교 돌봄센터를. 돌봄센터를.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스님도 돌봄센터에 더 치중을 하시겠네요, 이제. 아니 저는 네. 돌봄센터도 당연히 더 활성화를 활성화시켜야 시키고 되고. 유치원하고 이제 이런 것도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죠. 예. 저희가 스님 하면 평창 극락사주지 자용 스님 항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이 참 좋아요. 극락사. 찾아오면 정말 환희롭고 극락에 온 것 같다. 맞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말씀 네. 한 가지 드리면 제가 여수여천 불교 포교원 원장 그다음에 그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말사 귀신사 주지 귀신. 네. 예, 귀신사 주지 그리고 또 스카우트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말사 극락사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예. 스님 귀신사에서 극락사로 승진하셨네요. 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극락사는 그 원래는 월정사 포교당이었습니다. 월정사 포교당인데 타너크 스님께서 네. 극락사라고 해라. 어. 그래가지고 현판을 타너크 스님께서 해주셨고 그 극락사 같은 경우는 터가 명당터입니다. 그래서 6.25 이전에 세워진 사찰로서 그 대웅전이 6.25 이전에 세워져 가지고 그 평창군 전체가 다 폭격 6.25 때 폭격이다 해서 네. 심지어는 월정사 대웅전도 다 소실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극락사 대웅전만 소실되지 않았어요. 요사치하고. 예. 그래서 평창군에서 평창군청 행정 업무를 극락사 대웅전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 또 역사가 있군요. 그래서 거기 터가 그야말로 그 타노큰 스님께서 극락사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분명히 그 뜻이 그 터가 명당터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주위에서 이렇게 스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불교를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까라고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스님한테. 네, 저는 공부 참 많이 예. 했습니다. 오. 유치원 쪽으로도 엄청 그 교재 교구라든지 불교 교재 교구를 어떻게 만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중앙승하대학교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했거든요. 예. 예, 운영하면서 어린이 선생님들, 어린이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그 국가 라이센스 자격을 주는 그런 곳에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예. 안타깝게도 제가 안 하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렸거든요. 아. 불교계 유일하게 하나 있던 것도 없어졌는데 예. 그 운영할 때 거기에서 졸업한 선생님들이 3천여 명이 넘으시는데 예. 3천여 명 넘은 선생님들이 그 서류 관리를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이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불교계 오로지 하나 있었던 그것도 없어진 안타까운 이런 일들인데 그걸 할 때도 불교를 접목시켜서 부처님 일대기라든지 부처님 일대기를 퍼즐로 만든다든지 부처님 일대기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거의 20년 동안 교재 교구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용 스님은 욕심이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스님도 분들이 계세요. 있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예. 욕심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될 분야에서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제 저나 명예 제 뭐 무슨 욕심 이런 걸로 하는 분들 같으면 한두 달 하고 1, 2년 하고 그렇죠. 말아야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적이고 타 종교 제가 이제 일본도 많이 가고 뭐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다 가보지만 최근 얼마 전에 그 바티칸 교황 네. 선정할 때 우리나라의 모 방송 대표하는 국가 네. 대표 방송에서도 바로 그 교황 일대기를 다 방송해주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게 다 했어요. 이미 그 바로 그냥 다 나가고 하는데 우리 조계종에서 만약에 종종회화나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전 세계 매스컴에서 다뤄줄까?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전 세계에서 정말 부처님 말씀, 부처님의 어떤 그 뜻, 부처님이 되는 우리의 모든 과정은 어느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그냥 우리 절 신도들한테만 우리 뭐 내가 아는 분들에게만 너무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나아가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제대로 부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 불자가 심어주기 위해서 교재 교구도 만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전시회도 해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셔야 돼요. 사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날은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그렇게 저기 일본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방정환 스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드셔서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린이날 공휴일이 똑같습니다. 예. 예. 5월 5일 그렇군요. 어린이날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어린이날까지 골든위크로 해서 어린이들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딱 하루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랑 같이 있어서 저희는 늘 부처님 오신 날도 유치원을 할 때는 어린이들 선물 따로 늘 준비를 해서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더 많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더 많이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고 동문들이 많아요. 동문들이 많아서 이 법회 시간에 동문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담소 나누고 뭐 재미있게 이렇게 합니다. 평창 같은 데는. 네. 스님은 또 이제 꽃꽂이도 좋아하시고, 근데 그 외에 또 이제 사찰 음식의 대가로 또 서울 마포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 운영을 하셨고 이렇게 들었어요. 상대방에 따라 재료를 달리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이렇게 하면 좀 음식이 다릅니까 그럼? 그렇죠. 제게 더 맛있습니까 그럼? 네, 정경윤 기자님께 더 맛있을 거예요. 대통령 건 별로고. 왜냐하면 이제 큰 스님들 제가 이 사찰 음식을 하게 된 거는 그냥 우리 사찰 음식을 하시는 스님들은 오신채를 안 쓰면 사찰 음식이 다라고만 하시는데 저는 이 사찰 음식을 하고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거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식단을 30년 이상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들한테는 영양, 단백질, 철분, 비타민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 알러지가 없는 친구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음식을 해야 성장 발달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어린이들 식단을 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셔서 어른들 식단까지 자동으로 또 하게 되고 거기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뭐 자용스님 음식 너무 잘해 이렇게 되니까 월정사 와서 해라. 월정사 모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때 IOC 위원장 만찬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식당 한번 내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도 그래서 했다가 뭐 그냥 접었습니다. 하여튼 스님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네. 많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냥 저는. 이렇게 심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음식이 심심한 것도 좋은데 너무 심심하면 또 안 되거든요. 약간 좀 알찬 다이내믹한 게 버라이어티 맞습니다. 영어로. 네. 그런 맛이 있어요. 저는 그 건강 음식으로 하는 거죠. 사찰 음식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요. 끝으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제가 없으면 말고. 없음 말고요. 불교 방송 이제 제가 쭉 있으면서 그 불교 방송이 그 사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끝으로 하고요. 늘 생각하는 말이고 그 망공회를 이제 저는 저를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또 제가 또 불교 방송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숨이 거두기 전까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교 방송 사옥이 마련이 될 때 그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빨리 내보내고 싶으시면 사옥을 빨리 하시면은 그날 나가겠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각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 불자님들께서 불교 방송은
그 부처님 오신 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방송을 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곳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장소이니까 우리 절 각자 재적 사찰을 다 두시고 그리고 꼭 불교 방송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9년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처님 오신 뜻을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이 포교의 달인 대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과의 만남을 보내드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보내드린 뉴스 이노베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